혀끝이 스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 제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이 낯선 체온, 평소와는 전혀 다른 손길의 감촉. 저는 그 순간 알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여러분, 저는 올해 48입니다. 결혼한 지는 30년이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 서동균 씨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들 하나는 이미 결혼해서 분가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남편한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애초에 들어본 적이 있긴 한 걸까요? 동균 씨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건 인정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밤 8시에 문을 닫고 들어옵니다. 주말에도 쉬는 법이 없어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TV 리모컨부터 찾아요. 저녁 먹고 나서는 소파에 앉아서 뉴스만 봅니다. 제가 옆에 앉아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가끔 제가 말을 걸면 응 아니면 그래가 전부입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집의 가사 도우미인가 아니면 아내인가. 여자는커녕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요. 결혼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진주혼식이라고 하잖아요. 30년 동안 쌓인 세월의 무게가 진주처럼 영롱하고 아름답다는 의미라는데요. 제게 그 30년은 진주가 아니라 그냥 무거운 돌덩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제 친구 정민서 씨가 제안을 했거든요. 부부 동반으로 펜션 여행을 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30년 결혼 기념일인데 뭔가 특별하게 보내야 한다면서요. 민서 씨 부부는 저희와 정반대예요. 민서 씨 남편 태호 씨는 참 다정한 사람입니다.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민서 씨 손을 꼭 잡고 있고요. 대화할 때도 항상 아내 쪽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죠. 한 번은 민서 내 집에 놀러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태호 씨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현관에서부터 여보, 나왔어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민서 씨한테 다가가서 뺨에 뽀뽀를 하는 겁니다. 50 가까운 나이에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우리 집하고는 너무 다른 풍경이었거든요. 제가 동균 씨한테 여행 이야기를 꺼냈을 때 돌아온 반응은 역시나였습니다. 부부 동반 여행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는 거였어요. 가게는 누가 보냐는 거였죠. 이틀씩이나 비우면 손해가 얼마냐고요. 늘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가게, 돈, 현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럼 나 혼자 갈게.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야 동균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으로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그래, 알았어. 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강원도 어느 펜션으로 2박 3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펜션은 조용한 산속에 있었어요. 통나무집 2채가 나란히 서 있는 곳이었는데요. 우리 부부가 한 채를 쓰고 민선의 부부가 다른 한 채를 쓰기로 했습니다. 첫날 저녁은 다 같이 모여서 바비큐 파티를 했어요. 태호 씨가 고기를 구워주고요. 민서 씨는 상추를 준비했습니다. 동균 씨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소주만 마시고 있었고요. 태호 씨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습니다. 동균 형님 결혼 30년 축하드린다면서 형수님한테 한마디 해달라고요. 동균 씨가 민망한 듯 손사래를 쳤어요. 뭘 또 말을 하냐면서요.
태호 씨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30년이면 진주혼식인데 형수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쯤은 해줘야 한다면서요. 동균 씨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화제를 돌렸습니다. 에이, 그런 소리 하고 사냐면서요. 저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사람들 앞에서조차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민서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냐고요? 저는 괜찮은 척 웃어 보였어요. 응, 뭐 원래 저래. 익숙하다고요. 하지만 익숙하다는 게 괜찮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밤이 깊어갔습니다. 와인을 몇 잔 더 마시고 나서 우리는 각자 숙소로 돌아갔어요. 동균 씨는 씻지도 않고 침대에 드러 누워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나와서 침대 옆에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옆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았나 보다. 저는 잠결에 생각했어요. 아마 동균 씨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 건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침대가 살짝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제 옆에 누운 겁니다. 동균 씨가 화장실 갔다 온 건가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여전히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평소의 동균 씨와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어요. 그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 사람 동균 씨가 아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숨소리가 제 귓가에 닿았어요. 분명히 확실히 이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는 여전히 동균 씨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펜션에는 우리 4명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죠. 민서 씨 남편 태호 씨였습니다. 민서야. 어둠 속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호 씨가 저를 민서 씨로 착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어둠 속에서 집을 잘못 찾아온 거겠죠. 저는 말을 해야 했어요. 여보세요. 저 민서 씨 아니에요. 잘못 오셨어요. 그렇게 말하고 상황을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요.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의 손길은 계속 이어졌어요. 제 팔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고 허리를 감싸고 저를 자기 쪽으로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제가 깨질까봐 조심하는 것처럼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동균 씨는 항상 성급했습니다. 부부관계라는 게 그냥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빨리 끝내고 자야 한다는 듯이 그저 해치워야 할 일 중 하나처럼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태호 씨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뺨으로 턱선을 따라 목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따라 향수가 다르네요. 태호 씨가 속삭였어요. 제 목덜미에 코를 묻으며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눈치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지금 이 상황이 끝나버린다면요. 저는 평생 이런 순간을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태호 씨의 목을 감아 올렸습니다. 제 입술을 그의 입술에 가져다 댔어요. 혀끝이 스치는 순간 정말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대 초반 동균 씨와 처음 키스했을 때도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니,
그때는 어땠는지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선명했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간절했습니다. 태호 씨가 제 허리를 더 깊이 끌어안았어요. 저도 그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탐하듯 얽혀 들어갔죠. 그 순간만큼은요, 여러분. 저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명의 여자였어요. 4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여자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태호 씨의 손이 제 어깨를 쓰다듬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을 일으켰어요. 잠깐만요. 그가 침대 옆 스탠드를 켰습니다. 불이 켜지는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태호 씨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이나 씨? 태호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자기가 집을 잘못 찾았다면서 정말 미안하다면서요. 침대에서 내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요, 여러분,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말은 이미 나와버렸고요. 그 말과 함께 제 마음도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태호 씨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안다고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하지만 3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요. 여자로 대접받는 기분이라고요.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있고 싶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동시에 간절했어요. 태호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양심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나 씨가 민서가 아니란 걸 알았다고요. 처음부터요. 향수 냄새가 다르다고 했을 때 이미 알았다고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고요. 오히려 더 끌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가 다시 침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더니 말했습니다. 이나 씨는 늘 외로워 보였다고요. 동균 형님 옆에 있을 때도요. 아니, 옆에 있을 때가 더 외로워 보였다고 해야겠다고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맞아요. 저는 외로웠어요. 사람들로 가득한 집안에서도 남편 옆에 누워 있을 때도 항상 혼자였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요, 태호 씨. 제발이요. 제가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태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스탠드 불을 껐습니다. 다시 어둠이 내려왔고요.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서로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더 간절히, 더 농밀하게요. 옆방에서는 여전히 동균 씨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제대로 된 쾌락이었으니까요. 한 명의 여자로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랑을 나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서로를 갈구하고 확인하고 채워가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태호 씨가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당연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옆에서는 여전히 동균 씨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어젯밤 그 일이 정말 있었던 일일까요? 혹시 꿈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생기가 돌았달까요? 눈빛도 달라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이 다시 켜진 것 같았습니다. 동균 씨가 세면대로 오면서 물었어요. 당신 오늘 화장했냐고요? 아니라고 했더니 얼굴이 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의 관심도 질문도 없었어요. 동균 씨는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선의 집 앞 평상에 4명이 모여서 아침을 먹었어요. 민서 씨가 준비해온 샌드위치와 커피였습니다. 잘 주무셨냐는 민서 씨의 인사에 저는 잘 잤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태호 씨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자꾸만 그쪽으로 갔어요. 태호 씨도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태호 씨가 동균 씨에게 물었어요. 오늘은 뭐 하실 거냐고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균 씨는 그냥 쉬어야겠다고 했어요. 멀리 나갈 것도 없다면서요. 그럼 우리 남자들끼리 근처 계곡이라도 다녀올까요? 태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10분 거리에 괜찮은 데가 있다면서요. 동균 씨가 좋다고 했어요. 남자들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서 씨도 마트에 장 보러 나간다고 했어요. 언니는 어떡하냐고 같이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쉬겠다고 했어요. 어제 와인 마셔서 머리가 좀 아프다면서요. 민서 씨는 그럼 푹 쉬라면서 저녁 때 보자고 했습니다. 모두가 나가고 나니 펜션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평상에 앉아서 산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젯밤 일을 생각하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결혼한 여자예요. 그것도 30년이나 함께한 남편이 있는 사람이고요. 게다가 상대는 제 친구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정말 행복했다는 거요. 이나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태호 씨가 서 있었어요. 태호 씨는 차 키를 두고 가서 가지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미안하다고요. 자기가 정신을 못 차렸다고요. 이나 씨한테도 민서한테도 정말 죄송한 일을 했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붙잡았다고요. 저야말로 죄송하다고 태호 씨를 곤란하게 만들었다고요. 태호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곤란하다기보다는 이상했다고요. 분명히 잘못된 일인 걸 알면서도 멈추고 싶지 않았다고요. 이나 씨 품에 안겨 있으니까 마음이 편했다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호 씨도 그랬냐고 제가 물었어요. 네, 저도 그랬다고 태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또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태호 씨가 물었어요. 솔직하게 물어봐도 되냐고요. 동균 형님하고는 행복하냐고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 대답 안 하셔도 된다고요. 자기가 괜한 질문을 했다고요.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30년 동안요, 단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요. 동균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성실하고 착하다고요. 하지만 저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요.
아니,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다고요. 말을 안 하니까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냥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는 사람일 뿐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안아준 적도 없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준 적도 없다고요. 저는 그 집에서 투명 인간이었다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호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나 씨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니,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요. 어젯밤에 이나 씨를 안고 있으면서 느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구나. 얼마나 외로웠으면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매달렸을까 하고요. 태호 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민서하고 자기도 사실 완벽한 부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민서도 자기한테 불만이 많다고요. 수입이 적다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늘 잔소리라고요. 그래도 태호 씨는 민서 씨를 사랑하잖냐고 제가 말했어요. 표현하잖냐고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태호 씨가 말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도 공허하다고요. 하지만 어젯밤에 이나 씨하고 있을 때는 달랐다고 했어요. 진짜로 누군가를 원하고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문 잠그지 말라고 태호 씨가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 키를 들고 펜션을 나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 문을 잠그지 말라는 말. 그 말은 저한테 선택권을 준 거였어요. 문을 잠그면 끝이에요. 어젯밤은 실수였다고, 술에 취해서 정신없었다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두면요?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선택이죠. 명백한 배신이고 불륜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동균 씨는 오늘도 말이 없었습니다. 계곡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요. 그냥 묵묵히 고기만 먹었어요. 태호 씨가 물었습니다. 형수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인다고요. 저는 좀 그렇다고 했어요.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겠다고요. 동균 씨도 피곤하다면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동균 씨는 역시나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서 TV를 켰어요. 뉴스를 보다가 어느새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머리를 말리고 로션을 바르고 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앞에 섰어요.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잠그면 끝이에요. 그냥 평범한 아내로 살아가면 됩니다.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는 거죠. 하지만 문을 열어두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요, 여러분, 손을 내렸어요.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으로 들어왔어요. 침대가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제 팔을 감쌌어요. 이나 씨. 어둠 속에서 태호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실수가 아니었어요. 착각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태호 씨. 저도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어젯밤보다 더 깊이, 더 간절히, 더 솔직하게요. 이번에는 죄책감보다 갈망이 컸습니다. 후회보다 욕망이 컸어요. 저는 그날 밤 제대로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목말랐는지를요.
사랑에, 관심에, 존중에, 그리고 여자로서의 존재감에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말이 없었어요. 차 안에서 동균 씨도 말이 없었고요. 우리는 늘 그랬듯이 침묵 속에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펜션에서의 이틀, 그 두 번의 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태호 씨의 손길, 그의 속삭임,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 감정들이요. 집에 도착해서도 일상은 똑같았어요. 동균 씨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게로 나갔고요. 저는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펜션에서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 명의 여자로서 누군가에게 간절히 원해지던 그 순간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지를요. 여보세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나 씨, 저예요. 태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서한테 물어봤다고 했어요. 이나 씨 생일 선물 준비한다고 둘러댔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태호 씨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이나 씨,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호 씨, 우리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다고, 알고 있다고 태호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생각난다고요. 이나 씨 얼굴이, 목소리가, 그날 밤의 모든 게요. 저도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자꾸 생각난다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이요.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요. 하지만 태호 씨, 우리 둘 다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민서는 제 친구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안다고요. 안다고, 그래서 더 괴롭다고 태호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 번만 더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대로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싶다고요. 이렇게 전화로만 할 수는 없다고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언제냐고 제가 물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라고 했습니다. 민서가 그날 친정에 간다고요. 동균 형님도 가게에 계시냐고요. 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울역 앞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제발이라고요. 저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금요일이 되자 저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역 앞 커피숍이었어요. 태호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네요. 태호 씨가 일어섰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요.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주문한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나 씨, 많이 고민했죠? 태호 씨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저도 그랬다고, 일주일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태호 씨가 말했습니다. 태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저한테 마음이 있냐고요. 제 입술이 떨렸어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인지요. 저는 안다고 태호 씨가 말했습니다. 제 손을 꽉 쥐면서요. 이나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다고요. 민서 친구라는 걸 알면서도요. 항상 외롭게 혼자 서 있는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다고요. 펜션에서의 그 밤들이 실수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자기한테는요. 이나 씨를 품에 안았을 때 처음으로 느꼈다고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하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우리 둘 다 가정이 있는데요. 이혼하자고 태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민서한테 이혼하자고 할 거라고 했어요. 이나 씨도 동균 형님한테 말하라고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요.
미쳤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나 씨, 우리 나이가 몇이냐고 태호 씨가 말했어요. 40 후반이라고요. 앞으로 30년 길면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요. 그 시간을 지금처럼 불행하게 살 거냐고요. 그래도 민서는 어떡하냐고, 동균 씨는 어떡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자기 없이도 잘 살 거라고 했어요. 오히려 더 나은 사람 만날 수도 있다고요. 동균 형님도 마찬가지라고요. 형님은 이나 씨가 얼마나 외로운지도 모른다고요. 태호 씨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나 씨, 우리 인생은 우리 거라고요. 누구 눈치 보면서 불행하게 살 필요 없다고요. 하지만이라고 제가 말하려는데 태호 씨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호텔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여기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생각해 보라고요. 이나 씨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혼이라니요. 30년을 함께한 남편과 헤어진다는 게 말이 돼요? 게다가 제 친구의 남편과 재혼한다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태호 씨 말이 맞았어요. 앞으로의 30년을 지금처럼 살 수는 없었습니다. 투명인간처럼요.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하면서요. 집에 들어가니 동균 씨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다고 제가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동균 씨는 뉴스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녁 뭐 먹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거나요. 늘 듣던 대답이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이 사람한테 받은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아준 기억 하나,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메모지를 꺼내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요.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동균 씨는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오늘도 저한테 관심 없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동균 씨는 평소처럼 가게로 나갔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안 하던 화장을요. 립스틱도 발랐고요. 향수도 뿌렸어요. 옷장에서 제일 예쁜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였습니다. 지금 나가면 딱 맞겠더라고요.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나야.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좀 이상하다고요. 갑자기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린다고요. 너 지금 올 수 있냐고요. 엄마, 어디 아프냐고, 많이 아프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응급실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혼자는 무서워서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호텔, 태호 씨, 그리고 엄마요. 엄마, 지금 간다고 했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할 거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태호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죄송하다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요. 오늘은 못 갈 것 같다고요. 택시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신의 뜻일까요? 저를 멈춰 세우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 뿐일까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어머니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달려가자 어머니가 힘없이 웃으셨어요. 미안하다고요, 이나야. 엄마가 갑자기 이런다고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래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가셨다고요. 일단 입원하셔서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할 것 같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제 남편 동균 씨였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장모님이 쓰러지셨다고 연락 왔다면서요. 당연히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연락받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장모님한테 직접 전화 받았는데요. 나도 장모님한테 전화 왔다고 동균 씨가 말했어요. 당신보다 먼저요. 엄마가 당신한테 먼저 전화했다고요? 저는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는 미안한 듯 웃으셨습니다. 이나야, 엄마가 먼저 사위한테 전화했다고요. 너는 멀리 있을 것 같아서요. 엄마, 나도 집에 있었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위가 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차도 있고요. 동균 씨가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입원 수속에 대해서요. 검사 일정에 대해서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언제 왔길래 벌써 다 알아보고 있는 걸까요? 의사 선생님, 제일 좋은 병실로 해달라고 동균 씨가 말했어요. 비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리고 검사도 가능한 거 다 해달라고요. 장모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꼼꼼하게 봐달라고요. 제가 아는 동균 씨가 아니었어요. 평소 같으면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돈만 들어간다고 이러고 말았을 텐데요. 어머니가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1인실이었어요. 사위 미안하구나. 갑자기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고 동균 씨가 말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요. 편히 쉬시라고요. 동균 씨가 어머니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그리고 물컵에 물을 따라서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엄마한테는 이렇게 세심하게 챙기는구나. 그런데 왜 나한테는요? 이나 씨, 장모님 곁에 있어요. 나는 입원 서류 처리하고 올게요. 동균 씨가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나야. 네, 엄마. 제가 대답했어요. 너희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전화하자마자 달려왔다고요. 가게 문 닫고 왔다고요. 가게 문을 닫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동균 씨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가게 문을 닫는 법이 없었거든요. 응, 손님 있었는데 급하게 문 닫고 왔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를 병원까지 업고 왔다고요. 업고요. 업고 왔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택시 잡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 등에 업혀서 병원까지 뛰어왔다고요. 엄마가 무거울 텐데 말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동균 씨가요? 그 무뚝뚝하고 표현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검사 이야기할 때도 말이야. 제일 좋은 걸로 다 해달라고 하더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나야,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고요. 말은 없어도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균 씨가 돌아왔어요.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모님, 아직 점심 못 드셨죠? 죽 사왔어요. 병원 음식 나올 때까지 드세요. 동균 씨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사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동균 씨가 죽 뚜껑을 열어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조심조심 한 숟가락씩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요? 저녁이 되었어요. 동균 씨는 계속 병실에 있었습니다. 당신 가게는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쉬어야지요. 장모님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요. 내일부터 다시 열면 된다고요. 동균 씨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어머니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으셨는데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약 드시고 안정 취하시면 괜찮으실 거라고요. 그럼 언제 퇴원할 수 있냐고 제가 물었어요. 이틀 정도 입원하셔서 경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나야, 너는 집에 가 있어요. 엄마는 괜찮다고요. 아니야, 엄마. 내가 여기 있을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위도 있는데 뭐요? 너희 둘 다 있을 필요 없다고요. 장모님, 이나 씨는 집에 가 있어도 돼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동균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겠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나는 괜찮아요. 소파에서 자면 된다고요. 가게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가면 된다고요. 저는 동균 씨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이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요? 왜 저는 몰랐을까요? 그럼 나는 집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올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호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걱정했어요. 오늘은 어쩔 수 없죠. 다음에 다시 약속 잡아요. 이나 씨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보다가 답장을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동균 씨가 어머니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갔다는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달려왔다는 것도요. 제일 좋은 병실로 해달라고 한 것도요. 그리고 오늘 밤 병원에 남아서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것도요.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요. 행동으로는 보여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한테 잘하는 거랑 나한테 잘하는 건 다르잖아요. 나한테는 여전히 무관심하고 말도 없는 사람이에요.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태호 씨한테 답장을 쓰려고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네, 다음에 봐요라고 쓸까요? 아니면 미안해요. 우리 그만 만나요라고 할까요? 저는 답장을 하지 못한 채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태호 씨 생각이 났다가도요. 병원에서 본 동균 씨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30년을 함께한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남편과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본 광경은요, 여러분. 동균 씨가 어머니 침대 옆 의자에서 졸고 있었어요. 목을 꺾은 채로요. 얼마나 불편하게 잤을까요? 그리고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어머니 손을 놓지 않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요. 말은 없지만요. 마음은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신 왜 안 자고요? 제가 들어서자 동균 씨가 눈을 떴어요. 목을 돌리면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목 아파 죽겠네요. 동균 씨가 말했습니다. 의자에서 자면 당연히 아프죠. 왜 소파에서 안 자고요? 제가 물었어요. 장모님 혹시 뭐 필요하시면 바로 알아야 한다면서요. 동균 씨가 어머니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당신 아침은 먹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이요. 장모님 식사 나오는 거 챙겨드려야 해서요. 내가 챙겨드릴게요. 당신은 가게 가봐야 하잖아요. 그래야겠네요. 그럼 잠깐 집에 들러서 씻고 갈게요. 동균 씨가 일어서면서 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장모님 검사 결과는 다 괜찮으시대요. 오늘 하루만 더 계시면 내일 퇴원하셔도 된대요. 응, 알았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갔다 올게요. 동균 씨가 병실을 나갔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이나야 왔니? 응, 엄마. 제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괜찮아졌어요. 사위 갔어요? 응, 가게 가봐야 한다고요. 그 사람 참 고생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나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엄마? 제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뭔가 고민 있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한테 들킬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야, 엄마. 무슨 고민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나야, 나는 내 엄마야. 다 안다고요. 동균이하고 무슨 일 있니? 엄마.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나 동균이한테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30년이야, 엄마.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안 했어요. 안아준 적도 없고 관심 가져준 적도 없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그냥 가사 도우미야.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사람이지 아내가 아니에요. 이나야.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어요. 엄마, 나도 여자야. 사랑받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어머니가 한참 저를 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이나야, 엄마가 너한테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너희 아빠랑 결혼했을 때 말이야. 아빠도 동균이처럼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이야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안 하는 사람이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서운했다고요. 엄마 친구들 남편은 다 다정하게 대해주는데 우리 아빠만 뚝뚝 부러진다고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도 많이 외로웠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빠한테 따졌다고요. 나한테 마음이 있기는 한 거냐고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말로 하는 게 사랑이냐고 하더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말은 쉽다고요. 중요한 건 마음이고 행동이라고요. 저는 가만히 어머니 말을 들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엄마가 아빠를 유심히 봤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마음이 있나 싶어서요. 그랬더니요? 제가 물었습니다. 있더라, 이나야. 말로는 안 했지만 행동으로 다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는 엄마가 좋아하는 호떡을 매일 사왔다고요. 말없이 식탁에 놓고 가더라고요. 엄마 신발이 다르면 말없이 새 신발을 사다 놨고 엄마가 피곤해하면 말없이 설거지를 다 해놨다고요. 아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그리고 엄마가 아팠을 때는 말이야. 회사도 안 가고 엄마 옆에서 꼼짝 안 하고 있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밥도 먹여주고 약도 챙겨주고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어요. 이나야,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하지만 엄마, 동균이는 나한테 그런 것도 안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이나야, 너희 집 전등 누가 갈아? 그건 당신이 하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겨울에 보일러 고장나면 누가 고쳐? 당신이요. 내가 밤에 배 아프다고 하면 약국 가서 약 사다 줘요. 차 타이어 펑크 나면 바로 달려와서 고쳐줘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나야, 그게 다 사랑이야.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말로는 서툴러도 행동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야. 너는 그걸 못 봤을 뿐이지. 하지만 엄마, 제가 말하려는데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이나야. 어제 동균이가 엄마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왔을 때 말이야. 숨을 헐떡이면서도 계속 말했다고요. 뭐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엄마를 다독였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런데 말이야, 마지막에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야. 이나가 알면 얼마나 걱정할까? 이나한테 걱정 안 끼쳐야 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나야, 동균이는 너를 사랑해요. 말로는 표현 못해도 마음속에는 늘 내 걱정뿐이야. 엄마, 제가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너도 알잖아요. 동균이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바람도 안 피우는 사람이라는 거요. 매일 성실하게 가게 나가서 가족 먹여 살리는 사람이라는 거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이나야, 사랑은 달콤한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게 사랑이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아플 때 돌봐주고, 묵묵히 책임지는 게 진짜 사랑이야.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정말 오랜만에 펑펑 울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동균 씨가 말은 없어도 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오후 저는 병실 밖으로 나와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태호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호 씨,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착각했어요.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태호 씨도 민서 씨를 소중히 해주세요. 미안해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그리고 동균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요? 장모님 괜찮으셔? 동균 씨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으셔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말했습니다. 왜요? 동균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제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동균 씨가 놀란 듯 침묵했어요. 평소에는 당신이라고만 불렀거든요. 응? 동균 씨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밥 먹을래요? 엄마는 내일 퇴원하시니까 오늘은 우리 둘이서요. 갑자기 왜요? 동균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요. 몇 시에요? 7시에 집 앞 식당에서 만나자고 제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늦었지만요, 여러분.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요. 말로 표현은 못해도 행동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태호 씨와의 추억을 가슴 한구석에 묻기로 했어요. 그건 제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으니까요. 진짜 사랑은 제 옆에 있었던 겁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요. 저녁 7시 집 앞 식당이었어요. 평소에 자주 가던 삼겹살집이었습니다. 동균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동균 씨가 말했습니다. 응.
저는 동균 씨 맞은편에 앉았어요. 뭐 먹을래요? 동균 씨가 물었습니다. 삼겹살이랑 냉면 시키자고 제가 말했어요. 그래요. 동균 씨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침묵에 빠졌어요. 고기가 나왔습니다. 동균 씨가 집게로 고기를 구우면서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어요? 응.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왜 오늘따라 그렇게 불러요? 이상하게. 동균 씨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미안해요. 제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었습니다. 뭐가요? 동균 씨가 물었습니다. 나 그동안 당신한테 서운한 감정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동균 씨의 손이 멈췄어요. 고기를 뒤집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대화도 없으니까요. 나는 당신한테 필요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나야. 동균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념일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그렇고요. 당신은 늘 무표정하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외로웠어요, 많이. 동균 씨가 입을 열려다가 다물었어요. 하지만 말이야.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당신 보면서 알았어요. 당신이 말로는 표현 안 해도 행동으로 다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요. 나는 그냥 동균 씨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엄마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갔다며요? 가게 문도 닫고 달려왔고요. 밤새 엄마 손잡고 자고요. 동균 씨의 귀가 빨개졌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장모님이 쓰러지셨는데요. 당연한 게 아니야, 여보. 당신 목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의자에서 자면서요. 그건 뭐. 동균 씨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도 그랬잖아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요. 동균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전등 갈아주고 보일러 고쳐주고 내가 아프면 약 사다 주고요. 차 고장나면 달려와 주고요. 그 정도는 남편이면 다 하는 거지요. 동균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야요. 안 하는 남편도 많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바람 피우는 남편도 많다고요. 저는 동균 씨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성실하게 가게 나가서 우리 먹여 살리고요. 그게 다 사랑이었던 거야요. 동균 씨 눈이 붉어졌어요. 이나야, 나는. 동균 씨가 말했습니다. 응, 말해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쑥스럽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균 씨가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고요. 우리 아버지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컸나 봐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나야, 나는 너를 사랑해요. 정말로요. 동균 씨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결혼하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여자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너밖에 몰랐어요. 나도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이나야. 내가 표현을 못해서 너를 외롭게 만들었구나요. 동균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내가 미안해요. 내가 몰라봤어요. 우리는 식당 한가운데서 마주 잡은 손을 놓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나야. 동균 씨가 불렀습니다. 응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 당신 사랑해요. 동균 씨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30년 동안 못했던 말인데 이제부터는 자주 할게요. 응, 나도 사랑해요, 여보.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동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손 한 번 안 잡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이상해요? 동균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 좋아요. 계속 잡아줘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집까지 걸었어요. 50 가까이 되어서 청춘 커플처럼 손잡고 걷는 게 쑥스럽기도 했지만 좋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 앉았어요. 여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응요? 동균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어요. 동균 씨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데요? 사실은 말이야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숨기고 싶었지만 이제부터는 솔직하게 살고 싶었어요. 펜션에서 말이야, 나 잘못했어요. 무슨 소리야요? 동균 씨가 물었습니다. 민선의 남편 태호 씨랑요. 제가 말했습니다. 동균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요? 착각해서 그랬어요. 당신이 날 사랑 안 한다고 생각했고 외로웠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의지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동균 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갔어요? 동균 씨가 물었습니다. 2번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만나자고 했는데 나는 안 갔어요. 엄마가 쓰러지신 날이었거든요. 동균 씨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그리고 그날 당신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바보같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요. 이나야. 동균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나를 용서 못해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요. 당신만 볼 거야요. 동균 씨는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나야. 동균 씨가 말했습니다.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야요. 지금 당장 뛰쳐나가고 싶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동균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나도 잘못했어요. 너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어요. 내가 제대로 사랑을 표현했다면 너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요.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요. 처음부터요. 동균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요. 사랑한다고 자주 말할게요. 너한테 관심 가질게요.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포옹이었어요. 그날 밤요, 여러분. 우리는 오랜만에 부부로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동균 씨도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사랑해요, 이나야. 어둠 속에서 동균 씨가 속삭였어요. 나도 사랑해요, 여보.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며칠 계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 신혼부부처럼 살아야지요. 엄마, 우리 신혼부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요. 너희는 이제 신혼부부야요. 어제 너희 둘 표정 봤어요.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나야, 잘했다고요. 엄마 딸 정말 잘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깨우쳐 주셔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요.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민서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이혼할 것 같아요. 민서 씨가 말했습니다. 뭐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태호가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대요.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서야,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왜 언니가 미안해요? 태호가 나쁜 거지요. 민서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그 사람 요즘 이상했거든요. 진작 끝냈어야 했는데요. 민서 씨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언니는 동균 형부랑 잘 지내요? 민서 씨가 물었습니다. 응, 잘 지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부럽다고 민서 씨가 말했어요. 언니는 좋은 사람 만났다고요. 말은 없어도 진심인 사람이라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태호 씨는 결국 다른 여자를 찾았어요. 저였든 누구였든요. 그 사람한테는 말로 하는 사랑이 전부였던 거예요. 진심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정말 잘 선택했어요. 그날 저녁 동균 씨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다녀왔어요. 동균 씨가 말했습니다. 응, 어서 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동균 씨가 제 뺨에 뽀뽀를 했어요. 뭐요? 갑자기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요. 하고 싶어서요. 동균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행복이었어요. 늦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랑은 달콤한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 힘들 때 손 잡아주는 것, 아플 때 달려와 주는 것이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말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요. 행동이 말보다 강하다는 걸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3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진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30년은요. 제대로 된 사랑으로 채워갈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보세요. 말은 없어도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지요. 그게 진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저처럼 늦기 전에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